자, 오늘은 13페이지에 있는 2025년 9월달 지문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작하는 지문 있죠? 자, 요 지문 지금부터 제가 한번 분석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사회 지문은 항상 얘들아 사회 곳곳에 무슨 점이 발생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무슨 책이 나온다?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게 사회 지문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고기를 제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끊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끊어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끊어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무슨 경쟁 촉진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대. 그럼 얘들아 이 말을 잘 들어봐. 우리가 보통 보면 경쟁이란 말 보면 긍정처럼 느껴져, 부정처럼 느껴져. 부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그지? 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걸 어떻게 시킨대? 촉진시킨대. 쉽게 말하면 더 경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왜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만들까?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통신사가 SK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경쟁할 사람이 없지. 그럼 가격이라고 하는 걸 SK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SK도 있고 KT도 있고 LG U+도 있어. 그럼 서로 뭐해? 경쟁하고 있지. 그럼 어때요? 가격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냐면 그런 가격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다라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시장 경쟁 촉진이야. 두 번째는 뭐야? 소비자의 무슨 확립? 주권 확립. 자, 그럼 두 번째는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시킨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바로 어디다? 공정거래위원회다. 자,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자세히 열심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 얘기가 이 지문의 전체 다니까. 자, 그러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거고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그 뒤 보세요.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끊어볼까요? 그럼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얘들아 무슨 말의 반대말일까? 시장 경쟁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해돼? 또 부당한 광고. 그럼 부당한 광고는 얘들아 무슨 말의 반대가 될까?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 얘들아? 불공정한 거래를 하네. 여기 좀 봐줘. 그럼 불공정 거래를 뭐 하면 돼? 없애면 맞지 얘들아? 시장 경쟁이 어떻게 될까? 촉진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뭐죠? 부당한 뭐를 하면 얘들아? 광고를 하네. 그럼 부당한 광고를 안 하게 만들어 버리면 소비자의 뭐가 확립될까? 주권이 확립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문제점을 뭐 한다? 해결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이 얘기야. 정리돼? 자,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 공정거래법 동그라미, 두 번째 표시광고법 세모치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 공정거래법은 얘들아 한마디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한 거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꿔봐.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지. 이해돼? 두 번째 표시광고법은 얘들아 뭘 없애는 거야? 부당한 광고를 없애겠다는 거지. 그럼 부당한 광고를 없앤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말이지. 이제 이해돼?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연결지어서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공정거래법부터 시작합니다. 자, 5분이면 끝납니다. 공정거래법은 칠판봐. 그럼 공정거래법은 얘들아 뭘 없애기 위한 거야? 불공정한 거래 없애는 거지. 그럼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건 뭐야? 시장 경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뭐한다? 금지한대. 그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야? 불법이야? 합법이야? 불법이란 얘기야. 그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칠판 좀 보자 얘들아. 무슨 거래라는 거야? 불공정 거래라는 거야. 왜 그럴까? 읽어볼게. 재판매 가격 유지가 뭐냐면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판매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격 정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야 내가 이거 물건 너 줄 테니까 이거 무조건 100만 원 받아. 그럼 우리는 얼마 받아야 돼? 무조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A 가게에서도 100만 원, B 가게에서도 100만 원, C 가게에서도 100만 원이네. 그지? 그럼 그 가격 자체가 다 똑같네. 그지?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경쟁이 안 되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시장 경쟁이 안 되니까 얘들아 선생님 보자. 소비자들은 싸게 사고 싶어도 싸게 살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똑같은 물건인데도 얘들아 봐봐. 편의점인데도 A 편의점, B 편의점, C 편의점이 가격이 달라. 그럼 얘들아 서로 가격 가지고 서로 뭐를 할까? 경쟁을 하겠지. 그럼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얘들아 조금 더 싼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해가지고 자 쌤 봐봐. 물건을 주면서 아예 뭘까지 정해주는 거야. 가격까지 정해주는 거야. 그럼 가격을 정해줬다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가게의 가격이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럼 똑같다는 건 뭘 못한다는 거야. 경쟁을 못한다는 거야. 아다 뜯어요? 알겠지? 졸고 있어서 한번 해봤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다. 나빠!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까지 포함된대요. 그 다음 밑줄 쳐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민중이 있다며. 보니까 없어. 그럼 들어 그냥. 이라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쳤어. 그럼 얘들아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뭐가 있다면? 강제성이 있다면. 자, 우리 은성이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니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건 은성아 무슨 말이지? 강제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지? 그렇지. 불공정 거래라는 거죠. 가격을 뭐 한다는 거지? 정한다는 얘기죠. 가격을 정해놓고 팔게 한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럼 물어보자. 야,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네 마음대로 이거 딱 받아 라고 딱 정해버리면 이건 무슨 거래야? 불공정 거래인 거야. 그러면 가격이 정해지는 순간에 소비자는 그 가격에만 물건을 사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권장 소비자 가격은 말 그대로 뭐야? 권장하는 가격이라는 거야. 진짜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야, 웬만하면 이만큼은 좀 받아줘. 이게 뭐야? 권장이잖아. 이해돼? 아다 떠요?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하면 강제성이 있다면 이건 경쟁을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거래다? 불공정 거래다.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이라도를 강조하셨어요? 선생님 보자 얘들아. 이 말 왜 썼을까? 내려고. 느낌 와? 이것 때문에 얘들아 뒤로 넘겨서 31번 문제 봐봐. 31번의 정답이 3번이었거든. 3번 선택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들어봐 민준아. 갑이 거래 상대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뿐이 아니라 받아야죠. 맞습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이건 뭐야? 받아야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문장 속에는 선택 문장 속에는 얘들아 선생님 봐. 지문 읽다 보면 아우 이건 낼 거구나. 아우 이건 내려고 썼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선생님 보자 얘들아. 가격을 정해서 시장에다 파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네. 그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격까지 딱 정해놔 버리면 소비자는 더 이상 싸게 물건을 살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자동차 같은 거 사러 다니실 때 또는 뭐 이렇게 주방 용품 같은 거 사러 다니실 때 한 군데만 가서 보고 와 여러 군데 봐. 여러 군데 봐가지고 가격 비교하잖아. 맞아 안 맞아? 심지어 요새 인터넷으로 하면은 뭐 그 아시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아당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막 이렇게 인터넷 얼마 뭐 이런 거 뜨잖아. 또 안 떠. 비교해가지고 제일 싼 데서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이건 얘들아 시장 경쟁을 뭐 시키는 거야? 촉진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국이 다 똑같으면
그거는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담합한 거잖아. 지들끼리 딱 가격 정해놓은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동차 같은 것도 딱 사러 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세 군데서 견적 딱 받아본 다음에 그 중에 그 가장 저렴한 걸로 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결됩니까? 이제 요거 해결돼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위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 간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이해되죠, 여러분? 경쟁을 못하게 한다고? 아우, 우리 그냥 세상 기특해라. 이게 프린트가 오늘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선생님을 쳐다봐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AI급 두뇌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 두 친구는 오늘 프린트가 없는데도 선생님 눈을 딱 보면서 선생님 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세요. 들으면서 하고 있는 거야 국어를.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갑니다.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당연하죠. 맞죠?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당연히 저하시키겠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개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나왔다 얘들아. 다만 나왔다. 다만 예외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그지?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내겠다는 거야. 또한 내겠다는 거야.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면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대. 그럼 얘들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요럴 때는 뭐 된다? 허용된다. 그럼 요 부분은 얘들아 무조건 문제 내겠다 안 내겠다? 낼게요 라고 한 거라고. 정리됐어?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첫 번째 단락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뭘 없어야 돼? 불공정 거래. 그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게 뭐야 얘들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지. 그럼 이것들을 없애면 뭐가 촉진돼? 시장 가격이 촉진돼. 시장 경쟁이 촉진돼. 그럼 시장 경쟁이 촉진되면 소비자는 좀 더 싼 가격에 뭐 할 수 있어?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왔다.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고 싶어. 그럼 이제 뭘 없애면 돼? 부당한 광고. 은상아 좀만 기다려줘. 3분 안에 끝낼게. 알겠지? 널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자, 부당한 광고를 없애기 위해서. 너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싹 지나가 버리면 네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야 전국에서. 알겠지? 아, 저 새끼가 은성이구나. 다 안단 말이야.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란 말이야.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이 새끼야. 자, 표시광고법. 자, 그럼 이제 부당한 광고 없애는 게 무슨 광고법? 표시광고법인가 봐. 읽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이에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뭐 하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있지. 선생님도 옛날에 얘들아 이거 한번 속을 뻔했어. 선생님 진짜 깜빡 속을 뻔. 진짜 나도 모르게 클릭할 뻔했어.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아빠는 50세가 넘었어. 그런데도 이 약을 먹고 키가 컸단다. 나 살 뻔했잖아. 막 순간적으로 막 손이 막 가더라고. 나도 먹어볼까? 이렇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지? 그거 진짜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맞아, 안 맞아? 그거 만약에 진짜 50세 넘은 아저씨가 키 컸으면 진짜 엄청 팔리지 않았겠냐? 근데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클릭하고 싶더라니까? 근데 다행히 클릭을 안 했어. 그래서 안 사긴 했는데, 그지? 그런데 얘들아,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야. 유튜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거든? 근데 유튜브의 광고는 허위 광고 이런 것에 공정거래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매체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대로 개구라를 쳐도 되는 거야. 유튜브 광고는 개구라가 그래서 많대요. 막 요새 보면 막 그거 알고리즘이 뜨게 하잖아. 눈찜찜한 사람들한테는 눈찜찜한 약 뜨게 하고 너희들 같은 성장기 애들한테는 키 크는 약 뜨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근데 세상에 눈침침한 약 그거 하나를 먹으면 막 눈이 다 보인다는데 뭐 양심에 걸고 말하겠다는데 뭐 막 얘기하는 거야. 제가 명예를 걸고 제가 약속합니다. 근데 걔가 뭐야? AI가 만든 애잖아. 사람이 아니고. 그 새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AI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광고 속으면 안 돼. 이게 표시광고법이야. 알겠지?
은성이 지금 욕하고 있어요. 개새끼 속았다. 3분이면 된다 그랬는데 또 딴소리 하는데 3분 안에. 자, 읽어볼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금지.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는 금지해야 되겠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도 중요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맞죠 여러분? 뭐라고요?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겁니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네이버 보면 내 돈 내산 뭐 이런 말 뜨죠. 내 돈으로 내가 사 먹고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맞니 얘들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또는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뭐 해야 돼? 명시해야 한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 사실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돼? 아니면 이것은 후원을 받아서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하나공고 너무 국어를 잘 가르쳐요. 최고야. 대한민국 최고. 너무 멋져요.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저 거기 다녀요. 뭐 이렇게. 원장한테 100만 원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두 심사 지점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하는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함정 이유가 없다면 이는 무슨 광고가 될 수 있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함부로 사업자가 못 지우게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댓글에다가 이거 알고 보니까 사기다 이런 거 써놨는데 맞지? 지들한테 불리하다고 싹 지워버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잘못 알고 물건을 살 수 있잖아. 아까 키 크는 약처럼. 맞아 안 맞아? 선생님 진짜 먹을 뻔했어. 5m 됐으면 어떨 뻔했어 너희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뭐한다? 부당한 광고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사업자가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지? 욕을 써놨는데 근거가 없어. 그럼 이건 뭐야? 사업자한테 불리하잖아. 그럴 땐 무슨 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됐나요?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어서 요 정도까지만 읽을게요. 됐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만. 2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4번 문제 29번의 정답이 왜 4번입니까?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추천 보증은 심사 지침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전문적 지식은 여러분 무슨 걸 근거로 해야 되죠?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경험적 사실이 틀렸고요. 그 다음 30번 문제는 여러분 4번인데 이 4번이 왜 맞냐 하면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다만하고 또에다가 별표 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의 효과가 큰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된다. 이 문장 기억나시죠? 이것 때문에 1번 선택지가 틀렸던 거예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지웠던 거고 정답은 4번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작성해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서 한번 읽어보면 됐던 내용 정리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맨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답 다 알고 있을 테니까 32번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의 지문은 바로 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한다. 그럼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야 되는데 그 불공정한 거래 중에 하나가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부당한 광고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키 크는 약을 먹을 뻔했다. 그거 부당한 광고다. 이런 광고들을 없앴을 때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된다는 얘기했어요. 내용 정리됐나요? 네. 오늘 사회지문은 여기까지.